그러면 이제 언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살펴봤고요. 조금 더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려는 것은 이 서식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서식이 뭐냐면요. 부가세 신고서예요. 이 부가세 신고서 안에 매출액의 10%, 매입액의 10%에 대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이 신고서의 구성은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에는 매출이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는 매입의 10%에 대해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단에는 납부세액이 그래서 얼마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파트 위에 상단에는 이제 회사 관련돼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이번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정 신고인지 이제 확정 신고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정 확정 언제죠? 그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앞이면 예정이고 뒤면 이제 확정이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2번만 신고를 했죠.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인데 확정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6개월치에 대한 신고일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신고 기간이 2022년 1기라고 있어요. 그럼 1기면은 상반기일까요? 하반기일까요? 아, 상반기 세금 신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정보 관련돼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매출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매출과 관련된 내용이 과세와 영세율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뉘는 것은 이게 10% 적용을 받을 건지 아까 얘기했던 수출과 관련돼서 0%의 세율을 적용받을 건지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율을 적용받고 나면은 이제 증빙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내가 매출이 발생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란에 들어가는 것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다.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조금 더 들어간 건데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이제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줘가지고 상대방이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면은 끊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이제 발행한 매출액, 고객분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거나 아니면 현금을 주고 제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준 그 금액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는 뭐다? 뭐 현금으로 받은 것들 아니면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이 다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로도 이제 국내에서 거래한 수출 관련된 거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이 들어가고 나머지 완전 외국인한테 판매한 금액들이 또 들어가는 칸이 증빙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액 기준으로 해서 세율 이제 과세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10%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100분의 10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고요. 수출 관련된 것들은 100분의 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액이 얼마냐? 그 금액이 이제 10%가 계산돼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매입 파트 마찬가지로 증빙별로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입 같은 경우는 증빙이 3개밖에 없었죠.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3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세금 계산서 수취분 따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칸으로 2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매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달 발생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임차료 혹은 제가 아까 옷가게 한다고 했었으니까 옷을 사오는 구매 금액들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매달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제가 특별히 뭔가 하나 샀어요.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산 것이 1년 이상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사업과 관련돼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럼 이 차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사용하죠. 뭐 2년, 3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제가 혹시라도 옷가게를 하는데 인테리어를 바꿨어요. 인테리어 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다 싹 바꿨어요. 그러한 것도 이제 올해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자산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왜 칸을 나눠놨냐면요. 저희가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는 부가율이라는 것을 체크를 합니다. 부가율. 매출분에 이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이 자료. 지금 이 부가세 신고 들어가는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매출도 다 전체가 들어가죠.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수취한 내역들이 들어가죠. 이걸 가지고 부가율을 계산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혹은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그 기간별로 얘네가 몇 프로의 부가율을 보이고 있네 라는 것을 세무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가율이 쑥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너무 높아져 버린다던가 이랬을 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라고 세무서에서 조금 더 깊숙이 살펴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부가율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언제냐? 내가 차를 샀다거나 인테리어를 했다거나 이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율이 일반적이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예 칸 자체를 분리해놔서 왜 부가율이 떨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서식 자체가 이제 따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죠. 제가 막 옷공장에 가서 이제 옷을 샀는데 세금계산서 안 끊어주면 또 이제 세무서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기서 안 끊어줍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금액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세율이 안 쓰여져 있어요. 이때는 상대방이 이제 끊어준 증빙에 나와 있는 그 부가세액이 합계액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파트 끝났고 마지막이 이제 납부세액. 이 금액을 계산하는 칸인데요. 그럼 매출액에서 매입액 빼면 되지 왜 이렇게 칸이 넓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이 금액은 첫 번째, 부가세에서는요. 원래 뭐 세액 공제라던가 아니면 공제라던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해서 발행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만 해당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요, 작년에 이제 매출액이 이제 10억 넘지 않으신 분들만 해당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내가 업종 자체가 이제 사업자들이랑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분들이랑 이제 거래를 하시는 그러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하려는 그 사업, 옷가게. 아니면은 내가 슈퍼를 한다던가. 그리고 음식점업 하시는 분들, 이러한 일반 업종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뭐냐면 이제 그 손님이 저한테 이제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 영수증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의 1.3%를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공급 가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까지. 그러니까 손님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들어가서 그 금액의 1.3%를 부가세 계산할 때 납부세액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매출액에서 매입액 그 세액을 다 차감한 거거든요. 이제 10%를 차감해서 나온 금액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원에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 금액에서 고객분들이 지금 3억 정도를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결제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 금액의 1.3%를 차감하고 나머지 640만 원만 내면 된다. 이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혹시라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사실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고객이 현금으로 주고 갔다? 그럼 이거 누락하자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일단 세법에서는 모든 매출액이 다 신고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손님이 그냥 갔는데요 라고 하시면 임의 발급 번호가 있습니다. 010-000-1234로 발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핸드폰 번호를 모르시더라도 발급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해 주시면 그냥 현금 매출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개인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미리 납부한 금액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요. 예정 고지 세액 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입액 그 세액을 차감하고 납부세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 첫 번째로는 혹시 이 조건에 해당하면 그 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정 신고 기간에 고지를 받아서 미리 납부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칸에 금액을 입력하면 한 번 더 납부세액이 차감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기별로 해서 이때도 세금 신고를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이 예정 신고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부가세 계산할 때요, 이제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했는데 가끔 매출액보다도요 매입액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고 하거든요. 이 환급을 예정 신고 때는 안 해줘요. 그리고 그 예정 신고 때는 돌려주지 않다가 확정 신고를 할 때 그 금액에서 먼저 차감을 하고도 환급이 나오는 경우에 그때서야 이제 돈으로 돌려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 신고 서식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 신고를 했었을 때 매입 세액이 더 커서 원래는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되지만 예정 신고 때는 돌려주지 않고요. 지금처럼 이제 확정 신고를 했었을 때 그 돌려줬어야 됐던 금액을 차감을 합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 지금 납부해야 되는 금액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시는 거고요. 그 금액을 차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려받을 돈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그 금액을 이번에 확정 신고를 하고 나서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납부세액 칸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하단에 보면 조금 더 내용을 적을 것들이 있습니다. 거긴 뭐가 들어가냐면, 혹시라도 정말 그 부가세 돌려받는다라고 하면은 환급을 어디로 받을 건지 그 계좌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과세표준 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업종별로 매출액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들어가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소매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내가 옷가게도 하고 있는데 그 한켠에서 뭐 붕어빵을 팔고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으면 그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여기에 얼마의 매출액이 발생했는지 분류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업종별로 또 세금 줄여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신고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